자, 저번에 형광펜으로 색깔한 게 어디였냐면은 이겁니다.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9배라고 나와있죠. 그쵸? 이렇게. 여기 이제 화재였어요. 기억나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 자, 줄여서 형발질이라고 쓸 거예요. 화재. 자, 발질, 형발질. 자, 형발질의 농도 9배라고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레디에이션이라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9배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9배는 기울기라는 뜻이 기울기라는 뜻인데 뭐 이런 거 해석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농도의 분포 혹은 뭐 농도의 어떤 수치들의 기록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뒤에 있는 게 그냥 농도,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화재였고요. 그 다음에 비교수상으로 내려가시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이 여기 그림 지나서 이 그림 보이죠? 그림 지나서 아래에 있는 이 문단을 판서를 해드리고 그리고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칠판에 써볼게요. 똑같이 한번 따라 적어볼까요?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자, 잘 들어두세요.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린님,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남아있는 게 어딥니까? 과학지문은 원래 버리는 건데, 그쵸? 마킹할 시간 때문에 읽을 수도 없는데 5분이 주어졌어요. 당신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지문 본다, 문제 본다. 밸런스 게임입니다. 5분 남은 시점에서 과학지문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우리 예린님의 선택은요? 문제를 본다겠죠.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선생님, 지문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5분 남았는데. 내가 방법을 새로울 것 없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선지 가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1대1 대응하다가 끝나잖아요. 그거 다 틀리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전체를 알지 못하면 선지 하나의 부분도 맞힐 수가 없어요. 민경님,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봐야 되거든. 전체를 먼저 봐야 돼. 이렇게 이제 써놔. 시간이 없을 때 선지로 바로 가시는데 그러면 망한다. 그거 하나만 한 짓이에요. 찍는 게 나아. 그러려면 그냥 찍어. 5분 동안 머리를 써. 그래서 어떻게 찍지? 차라리 찍을 궁리를 해. 5분 동안. 그럴 거면은 절대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고 지문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슬림하게 읽으셔야 돼요. 슬림하게. 그렇기 때문에 1문단에서 내가 왜 새로울 것도 없다고 그랬냐. 평상시 했던 방식 있잖아. 지금 지문 분석표 작성하는 거 있지. 이대로 발견하려고 해봐. 그러면은 예상 소요시간 2분 안팎으로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되겠냐?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과제로 내준 거 있지. 요거 9월 교재. 요거를 내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 방식 그대로 모든 문제, 모든 선지, OX, 근거, 지문 속의 밑줄 더불어서 지문 분석표를 꼭 작성을 해오란 말이에요. 네? 지문 분석표를 꼭 작성을 해와라. 미리. 그리고 선생님이랑 비교해봐. 그래야 이제 2번 하는 요 효과가 이제 날 수가 있어. 반복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더 빠르게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읽을 시간조차도 없을 때 그 상황에서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반타작이 목표야. 4문제 중에 몇 문제? 2문제를 맞히는 게 목표거든. 그걸 지금 연습하는 거야. 네? 일단 이걸 발견했으면은 그림 아래에서 봐. 니네가 실전에서 이거 딱 봐. 대참사 아니냐. 그림 아래 이 문단 읽으면서 에효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문제 풀 때 다시 오면 돼. 선지 대응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거든. 하지만에다가 밑줄 그어 이렇게. 하지만 이게 빠르게 읽어 나갈 때 전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쫓기는 가운데에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반타작이 목표인 상황에서 이런 표제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안 했어. 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면은 자 봐라.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단순한 확산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 보고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으로 역접이 됐으니까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얘기야?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요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앞에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네? 쫓기듯 하면서도 이게 비교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비교상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지. 근데 이제 됐어요. 비교상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 앞쪽에 있는 녀석이 뭐였느냐? 앞쪽에 있는 녀석이 화제가 이거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S 하나 찾았고 W 지금 또 마저 체크할 거거든요.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이렇게 형발질 알겠죠? 형발질 W G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요 앞쪽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게 S, HH였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필기 안 돼 있으면은 체크 안 돼 있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문단에 형발질 SHH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됐나봐. 그림 위야. 그림 위에 체크돼 있냐? 형발질이 화제니까 얘가 첫 번째 비교사항이었어. 그리고 나서 또 형광펜으로 색깔 된 게 자, 이렇게 멀어질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게 되는 그런 관계. 척색으로부터의 거리와 농도 사이의 관계였어요. 거리와 농도 사이의 관계. 어? 자, 길어져서 커져서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진다. 농도가 점점 낮아진다.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필기 돼 있나 보세요. 차이점 칸에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멀어질수록 농도는 옅어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깔 다 돼 있을 거야. 유수님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필기를 이게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비례냐 반비례냐 시작. 반비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오영수님인가요? 78세에 노구를 이끄시고 꺾기춤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 찢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죠? 카리라프 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발음 어떻습니까? 도원님? 괜찮다고 합니다. 에미상에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랐는데 결국 못 탔지만은 그 못한 분풀이를 뭐랄까 뒤풀이에서 분풀이했다. 꺾기 춤으로. 엄청나던데. 야, 지금 관절이 괜찮으시려나 몰라. 입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국과 동시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거꾸로 갑니다. 거리가 짧고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농도는 높아지겠지. 요 관계가 이제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위에서. 자, 두 번째 이제 비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방금 봤듯이 그림 아래 문단 하나 건너뛰고 다음 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S였니? W였니? S였잖아요. S가 무슨 확산이라고요? 단순 확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는 단순 확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매개체라고, 매개체. 얘는 매개체야. 써봐. 이제 차이점 칸에다 매개체라고 쓰는 거예요. 매개체가 뭐죠? 연결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매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매개체가 없겠죠. 얘는 매개체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그럼 얘는 단순 확산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단순 확산이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첫 번째 일치불일치 문제라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지 않은 채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달려들잖아요. 절대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 선지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이 틀을 유지한 채로 나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이 구분선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응?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매개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매개체 두 개가 떡하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괄호 1번, 괄호 2번 나와 있어요. 이 그림 하나, 둘, 점프. 그러면서
가는 거죠. 자, 비대칭에다가 현관편을 일단 색깔 해둘까요? 얘는 앞쪽으로만 비대칭이에요. 요 비대칭. 얘는 비대칭이다. 앞쪽으로만 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현관편으로 색깔. 그러니까 이제 그림. 자, 2-1하고 2-2가 있는데, 대칭인 것과 아닌 거, 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칭인 것과 아닌 거 비교해 볼게요. 요거 대칭이 아니야. 가운데서 딱 보면 좌우로 대칭 맞지? 그치? 그러면 WG 아니야. 아니죠. 대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대칭이 아니야? 아, 무슨 대칭이야? 어딜 그어도 대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좌우로 딱 들어맞지 않잖아요. 그죠? 비대칭은 2-1이냐 2냐? 2-1이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 2-1과 관련된 그림이 WG의 실제 모습이라 이거죠. 비대칭.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다음 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괄호 1의 핵심 내용은 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1에 자, 수용체에 의한 뭐뭐에 의한 그랬으니까 매개체 1번은 뭐가 돼요? 매개체 1번은 수용체가 되겠죠. 수용체. 그죠? 자, 그래서 매개체 1번은 여기다가 1번 쓰시고 2번 쓰시는데 여기 수용체 1번 수용체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에 둘러싸인 뭐라고 그랬니? 소낭의 뭐뭐에 의한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매개체 두 번째는 뭐야? 소낭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수용체라고 써보시고 두 번째는 소낭이라고 쓸 거예요.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소낭 개념 기억나냐는 낭자가 무슨 낭자라고 그랬죠? 어깨에는 가방이라는 뜻이 가방.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 낭자. 응? 그리고 창자, 융벽과 융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 주머니 모양의 소낭이 있었잖아. 또 나오잖아. 소낭. 예? 예? 자, 아무튼 수용체하고 소낭 써놔야 돼요. 자, 이것과 관련된 그림은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미 자 보세요. 수용체의 양이 이미 비대칭 쪽으로 분포. 자, 현관표 색깔. 그래서 수용체의 양이 이미 비대칭 쪽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대칭이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만 일단 체크해놔. 그 다음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소낭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농도 구배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농도 조절이 되느냐라는 건데 잘 봐. 즉 이라고 연결되면서 이 과정에서 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게 딱 그어지면은 자, 뭐뭐가 되면 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핵심은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조건이 뭐죠? 일부만이, 현발질의 일부만이 전달된다. 현관표 색깔. 일부만이 전달된다. 아까 이건 이 수용체 자체가 비대칭이었고요. 얘는 일부만이, 현발질이 일부만이 전달된다. 인데, 자,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칸이 좀 애매하니까 이거 썼죠?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울게요. 자, 지웁니다. 매개체 1번하고 2번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적을게. 그 수용체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 작은 1번의 수용체. 옆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세포 A하고 B하고 C. 지금부터 그림을 따라 적어볼 거예요. 그림을 따라 적어볼 거야. 자, 준비됐니? 괄호 1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 드릴 테니까 따라 적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 현관표 색깔은 이 부분이요. 그래서 얘가 자, 옆으로만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옆으로. 자, 세포 옆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인데 수용체의 양이 비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거야. 자, 이게 뭔 개소리냐? 그림으로 나타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옆으로 이동하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우지원님,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현발질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발질, 현발질은 여기서부터. 저번에 얘기했지. 현발질은 투수가 던지는 공에 비유할 수 있어요. 공. A가 최초의 투수예요. 그럼 B가 그 공을 받는 포수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서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은 자, 절반 나누고 다시 절반 나눠서 자, 요 2분의 1 정도를 세포 B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빗금친 부분이 뭐라고요? 수용체의 양이다. 알겠죠? 비대칭 쪽으로 분포한다고 했으니까 균등이야 불균등이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대칭이라는 거는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같다는 얘기야, 같지 않다는 얘기야?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비대칭이라는 얘기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지가 왼쪽에 있고 슬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게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 뭔가 있나 봐. 맨 앞자리인데 뭔가 있나 봐. 아무튼 오늘 당신의 용기가 가상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습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알겠죠?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대칭이니까 여기 2분의 1로 나누고 4분의 1로 쪼갰을 때 요거보다는 적은 양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슬기 여기 있고 영지 여기 있네요. 그쵸? 비대칭 맞죠?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글러브라고 비유할 수 있는 수용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수용체입니다. 수용체 노란색입니다. 수용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건 글러브 같은 거예요. 형발질은 공이고 공이 날아왔는데 받는 글러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새끼를 받을 수 있는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졸라 큰 걸 던졌는데 글러브를 요만해. 그러면 받을 수 있냐 없니?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글러브가 엄청 큰 녀석이고 그 다음 크기의 글러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많이 받고 얘는 적게 받고. 맞죠? 비대칭. 오케이?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봐. 여기 봐. 수용체가 비대칭이니까 뭐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형발질의 농도 구배가 대칭, 비대칭, 비대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전달되는 양이 불균등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으로 갈 거예요. 바로 2번으로 가시면은, 자, 소낭의 흡수에 의한 전달이 있는데, 여기 또 형광펜 색깔 돼 있잖아. 요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바로 2번에 관련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따라 그리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A, B, C를 자, 위로, 앞으로 가는 것으로 세포 3개를 그릴 거야. 따라서 그려. 화살표를 위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니? A, B, C.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어가 이제 형발질이 그 말이 아까는 뭐였죠? 수용체가 였어요. 지금은 형발질이, 알겠죠? 형발질이, 자, 최초의 투수인 A가 쏩니다. 던집니다. 공 던져요. 형발질 던집니다. 이 형발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B로 전달될 때 전부냐 일부냐 시작. 일부만 전달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 형발질의 일부가 전달된 B 입장에서 일부를 받았잖아요. 그럼 C한테 던질 때 다시 전부의 일부야. 일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겠어? 일부의 일부만 전달하는 거죠.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최초의 형발질이 뒤꿈친 이 정도의 양이라면은 오케이? 이 녀석의 일부. 자, 이 녀석의 일부. 알겠죠? 다시 이 녀석의 일부의 일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균등이냐 불균등이냐? 불균등이지. 대칭 비대칭? 비대칭. 오케이?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내가 좀 앞서가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 정보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형발질의 농도 구배 형성을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마지막 문단 갑니다.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 형광펜 색깔. 근데 이게 추가 정보야. 추가 정보야. 칠판에 쓸 거예요. 3번 추가 정보. 자, 결국은 그러니까 한 가지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야. 한 가지로만 안 된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은 설명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일단 간단하게 적어둘 거예요. 한 가지 모델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거야. 자, 다시 여기 몸 동그라미, 기관 동그라미, 세포 동그라미. 됐어요. 자, 조성이 다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다르다라고 나왔어요. 다르고 달라요. 뭐가요? 세포, 조성, 세포, 환경이 달라. 자, 이렇게 이제 끊어보시면은 몸, 기관, 세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원님, 몸, 기관, 세포 중에 제일 큰 단위가 뭡니까? 그렇죠. 몸이 제일 크잖아요. 몸이 제일 크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왼쪽 위로 그려볼게요.
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세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지연님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 개체니까 다자란 개체라고 해서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성체라고 말하는 성체. 자, 지원 성체가 있어요. 지원 성체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뭐죠? 지원의 재빠른 손발, 그렇잖아요. 영민한 두뇌,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기관들 각각을 이루고 있는 뭐가 있다? 세포가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오케이? 지금 여기서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뭐가 다르고 다른 거야? 체크해봐. 뭐가 달라? 세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개체가 같아도 조성이 하나로, 동일한 하나로 정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모두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 우리 모두 호모잖아요, 호모. 인간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슬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 개체도 내 개체도 나도 너도 다 슬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농도 구배로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종은 같아도, 그죠? 농도 구배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가 저마다 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지세포랑 슬기세포랑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개체 각각을 설명할 때 농도 구배가 한 가지로 설명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어머님, 댁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 뭐였죠? 킹콩이었죠? 킹콩인가요? 네, 킹콩이랍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반려견 킹콩이 있잖아요. 킹콩하고 당신하고는 같은 개체, 다른 개체? 다른 개체죠. 자, 일단 당신은 호모고요. 그 개체는 개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과하고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형발질의 농도 구배도 다를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세포가 지금 환경이 비슷해버리면은 개나 사람이나 그 개와 그 킹콩과 얘가 세포 조성이 비슷하다 가정해보는 거야. 세포가 비슷하면 개체가 달라도 같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죠? 하나로만 설명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 나오거든요. 추가 정보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 자, 칠판을 볼게요. 칠판을. 자, 지금 내가 쭉 정리했는데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발견해야 될 정보들. 자, 이걸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발견하신 다음,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뭐였죠? 매개체. 이것까지.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한 것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요 정도 정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얼마? 대략 2분 안팎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이하는데 1분 남짓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역시 1분 남짓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마킹이 끝난 상태에서 두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 힘으로 5분 정도 남았을 때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런 거 1번은지 이거 엄청 웃기는 거거든요. 이거 풀면서 1번은지 졸라 웃겨. 아니